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입니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초판 1쇄 2014년 5월 1일, 개정판 8쇄 발행 2020년 9월 15일. 지은이 존 맥두걸, 옮기니 강신원, 출판 사이먼 북스. 추천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존 맥두걸 박사는 비만에서 탈출하는 법과 각종 만성질환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보기. 존 맥두걸 박사는 비만에서 탈출하는 법과 각종 만성질환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보기 드문 의사입니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환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맥두걸 박사가 대신해서 말하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구 반대편에서 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돈과 명예보다 진리를 먼저 추구하는 의사라면 놀라운 일도 아니지요. 진리는 하나이니까요. 맥두걸 박사처럼 나 역시 엉터리 의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약 15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지만 자신의 몸도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의사였습니다. 몸은 대다수 중년의 모습처럼 종합병동이었습니다. 만성 피로로 아침마다 눈을 떼기조차 힘들었고 혈압, 혈당, 간수치, 고지혈증, 수치 등 거의 모든 건강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치질과 잦은 변비와 설사 때문에 항상 지쳐 있었고 대장 용정을 떼어냈고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으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손발은 늘 뜨거웠고 땀을 많이 흘렸으며 등과 엉덩이 전체에 여드름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은데 체중 75kg, 허리둘레 34인치를 넘어 35인치로 향해 가는 배불뚝이었습니다. 비대해진 만큼 움직이길 싫어했고 여름철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끈적거리는 것이 싫어 내 아이를 안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당시 저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매일 고기 등 보양식 등을 한 끼 이상 먹곤 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말을 믿었던 어리석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사놓은 책 한 권을 읽고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존 로빈스의 음식혁명이었습니다. 책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밤을 꼬박 새워 다 읽은 새벽녘, 책을 덮자마자 냉장고에 있던 고기, 계란, 우유, 생선, 그리고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모든 질병과 환경오염의 중요 근원 중 하나가 육식이며 고기는 화장실 변기보다 더러운 죽은 시체라는 말이 저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 어느 날 남들처럼 걷던 길을 멈추고 현미채식의 삶으로 180도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그러자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 줄었고 3달이 되니 17kg이 빠져 고교 시절에 날렵한 몸매를 되찾았습니다. 음식을 바꾼 후 체질은 의외로 빨리 변했습니다. 땀도 잘 안 났고 좀처럼 피로하지도 않았고 여드름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치료도 없이 단지 현미채식으로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약간 하는 길을 선택한 것뿐인데요. 저절로 이루어진 갑작스런 체중 감소로 혹시 암은 아닐까 염려되어 검사를 해봤지만 오히려 정상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잠시 불안해했던 제 모습이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튼 지 15년, 그동안 연례 행사였던 감기 몸살을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었으며 어려서부터 주기적으로 알아온 축농증과 중이염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걸어가는 그 길, 널리 알려진 지식이 항상 옳은 길이 아닙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우유가 좋다.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념은 거짓이거나 지나친 과장입니다. 현대 한국인의 육식, 즉
단백질과 지방 덩어리 섭취량은 20에서 30년 전에 비해 약 6배에서 7배가 증가했습니다. 학교 급식 등을 통해 우유를 섭취하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대로 잘 먹었으니 면역력도 향상되고 몸도 튼튼해야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아토피, 감기, 암, 고혈압, 당뇨병, 대상포진, 골다공증 등 어느 하나 줄어들지 않고 거꾸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 모두 약을 처방받고 있지만 고혈압과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인 뇌졸중, 심장병, 망막 변성 등은 줄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 약과 병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이제까지 먹고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완전한 치유를 원한다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미 채식을 하고 햇빛을 쬐며 적당히 움직이고 숲과 자연을 가까이 하는 치유의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약 이상으로 자기 삶을 성찰하고 유명한 병원이나 명의를 찾는 것 이상으로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저나 현미 채식으로 바꾼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 책이 그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 책은 채식을 하지 않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채식인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채식인들은 식단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하니 콩과 견과류를 챙겨 먹어야겠지. 배는 좀 부르긴 한데 한 숟가락을 더 먹을까 말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기존 영양학에 세련된 지식이 남아있어 영양이 부족할까봐 걱정을 하고 더 먹으면 살찔 것 같은 사소한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런 걱정까지 날려보내줍니다.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은 육식이며 육식주의의 잔재입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 콩음식을 먹어야 하며 오메가3를 위해 견과류를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논리는 허구이며 육식주의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소식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고픈 다이어트도 무조건 실패합니다. 면역력을 올려야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육식을 끊고 채소와 현미밥을 배불리 드십시오. 콩이나 견과류를 따로 안 챙겨 먹었지만 살이 쭉쭉 빠지고 체력이 살아오르던 채식 초기의 저 자신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육식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주장은 육식주의를 퍼뜨리는 관련 산업들, 즉 낙농, 축산 및 가공업자, 제약회사, 농약회사, GMO 회사 등을 말합니다. 이들의 탐욕을 정당시켜줄 뿐입니다. 이 책은 그들의 주장이 거짓되고 과장되고 때로는 조작임을 통쾌하게 드러내줍니다. 이 책의 풍부한 사례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식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던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날씬함과 건강으로 안내하는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좋은 책을 쓴 맥도걸 박사님, 번역 출판을 해준 출판사,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추천한 책의 첫머리를 장식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농부의사,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의 저자 임동규 드림. 네, 오늘은 이렇게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는 존 맥두걸 님께서 지으신 그 책의 추천사, 임동규 님이 쓰셨고요. 그 추천사만 읽어보았습니다. 앞부분을 약간 더 읽어봤는데 상당히 강렬합니다. 지금 당장 채식과 현미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엄청난 소식가인데요. 물론 가끔 폭식을 하지만 음식을 적게 먹으면 항상 주변에서 거의 가족들이죠. 어르신들이요. 왜 이렇게 조금 먹어? 더 먹어. 아니면 밥이 너무 적으면 위에다가 밥을 한 숟가락 더 얹어준다든가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절하기 미안해서 참았었는데 최근에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조금 먹습니다. 라고. 네, 지금 배부릅니다. 라고요. 옛날에는 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번 말하고 나니까 부담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여기 책 맨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음식을 바꾸자 17kg이 빠지고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이 책이 그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세상, 그게 다이어트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네, 그 세계로 빠져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책 읽는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